일본 해군 제1항공함대 제2항공전대의 일원으로 동요함 아카기, 카가, 소류와 함께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항공모함 히류는 다른 세 척의 항모가 1942년 6월 4일 오전에 미군 급강하 폭격대의 공격을 받고 대파된 것과 달리 당일 오후까지 미 항모 요크타운을 공격하면서 버티다가 오후 5시가 넘어 미군 급강하 폭격대 1000파운드 폭탄 4발을 맞고 사실상 항모로서의 기능을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은 미드웨이 해전 일본 4항모 피격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 및 시리즈들은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히류가 폭격을 받을 당시는 항모와 호위함들이 전부 북서쪽으로 항진하면서 미 함대와의 거리를 벌리는 상황이었는데 요크타운에 대한 1, 2차 공격 후에 3차 공격을 계획하고 있던 야마구치 제독은 1, 2차 공격에서 히류 함재기들이 급강하 폭격기, 뇌격기, 공이 워낙 큰 피해를 입어 제대로 된 공격대를 꾸릴 형편이 못 되자 항모 아카기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함재기 확보에 실패하자 야마구치 제독은 소수의 항공기로도 공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은 해질녘 공습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해질녘에는 시계가 좁아져서 미군 상공호위 전투기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겠지만 히류 항공대는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질녘 공격에 필연적으로 이어질 야간 착함은 일본 조종사들로서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후 히류에 들이닥친 미군의 급강하 폭격으로 그 기회조차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히류와 호위함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미군 폭격대를 늦게까지 포착 못했고 일본 공식 기록에는 이 공격이 히류에게 완전한 기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1, 2차 공격 출발 직후에 바로 북서쪽으로 항진해서 미 함대와의 거리를 충분히 벌려놓지 못한 것이 히류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요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류가 미군의 폭탄을 맞기 전에 함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후에 전해오는데 이날 새벽 미드웨이 섬 공습부터 시작해서 계속 작전을 펼치고 제대로 쉬거나 식사도 못한 일본 조종사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히류의 함장 가쿠토메오 대좌가 조종사 대기실로 내려와 조종사들을 격려했는데 조종사들은 기립한 채 함장을 맞았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상반신이 휘청거렸다고 전합니다. 이대로는 작전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실에서 약이 들어있는 병 하나를 조종사 대기실로 가져오게 했는데 그 약병에는 항공정 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항공은 항공대용이라는 것이고 정은 알약을 뜻하는 것이고 갑은 갑을병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미국 문헌에도 이 약이 나오는데 에이비에이션 태블릿 A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의 성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이름에 없고 일본어 위키피디아에서 항공정 갑을 검색하면 딱 어느 페이지로 이어지는데 이 약의 정체에 대해 이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약병을 본 조종사들 중 한 명이 약을 잘못 보고 이게 혹시 수면제를 잘못 가져온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다시 의무실에 연락을 취해 수면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히류의 조종사들이 연이은 출격으로 지치기도 지쳤지만 신경도 매우 날카로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히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조종사의 전후 인터뷰에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친 조종사들에게 곧이어 식사가 배급되었는데 기록에는 주 메뉴가 니기리메시, 즉 주먹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주먹밥은 태평양 전쟁 때 먹던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데 쌀밥에 단무지, 다시마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원들은 이때 너무 지쳐 있어서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했고 조종사 대기실의 소파에 누워 다음 출격까지 조금이라도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함내 수병들도 식사를 해야 했는데 이때 나왔던 메뉴 혹은 메뉴들 중 하나가 보타모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찹쌀과 맵쌀 혹은 찹쌀만으로 찌거나 밥을 지어서 살짝 찌은 다음에 거기다 팥소를 묻힌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항공모함 내에서 전투 중에 빠른 시간에 만들기는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군 내에서도 이런 전투 식량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미드웨이 해전 당시 제1항공함대 항공 갑참모였던 겐다 미노루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은 일본군 전투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히류에서 전투 배식이 이루어진 시점은 오후 5시경으로 미군 항공대가 폭격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 측의 기록에는 상공호위 제로기가 미군 폭격기들을 본 것이 5시에서 5시 1분 사이, 히류 함교의 견시병이 미군 폭격기를 목격한 것이 5시 2분경, 그리고 그 후 약 2분에서 3분 사이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른 기록에는 히류의 견시병들도 매우 지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호소를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군 폭격기로부터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느 장교는 네 번째 폭탄의 궤적을 보고 저건 명중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제카드 혹은 슈메이의 제1탄이 히류의 전방 엘리베이터에 맞았을 때 엘리베이터가 뽑혀나가 함교 앞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함교 유리창이 전부 깨졌고 부서진 유리창 파편이 야마구치 제독과 가쿠 함장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충격으로 함교에 있던 지휘부 전원이 넘어졌고 야마구치 제독의 얼굴에서도 피가 흘렀다는 증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어나온 엘리베이터가 함교 전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져서 가쿠 함장이 함의 방향을 제대로 보고 조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크타운 공격에서 살아 돌아와서 대기실에서 쉬고 있던 하시모토 토시오 대위는 엄청나게 큰 해머가 항모를 치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바로 탈출에 나섰습니다. 명중탄을 맞은 함 앞부분에 전기가 끊어져 헤매다시피 하며 겨우 갑판으로 나왔는데 이미 갑판에는 폭탄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다수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항공기 탑승원은 권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하시모토 대위는 이후 함에서 권총 소리 같은 것을 많이 들었고 이 소리를 갑판 아래에 갇혀 나오지 못한 항공기 탑승원들이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후회상에서 말합니다. 히류는 순식간에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어뢰를 맞지 않아서 기관부에 손상이 없었던 히류는 계속 30노트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북서쪽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회에 나왔던 호넷 급강하 폭격대가 전부 돌아간 후인 5시 42분에 육군항공대 월터 스위니 중령이 이끄는 B-17 폭격기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항모 위치가 확인되자 이를 잡으러 온 것인데 사실 스위니 중령의 B-17 편대는 6월 4일 오전 8시에 일본 함대를 공격했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날 아침 B-17 폭격기들의 폭격을 피하는 히류의 모습입니다. 스위니 중령의 편대는 오전에 B-17 15기가 폭탄 120발을 일본 함대에 퍼부었으나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에는 B-17을 6기 동원할 수밖에 없어서 큰 기대는 못했지만 때마침 같은 육군항공대 조지 블레이키 소령이 이끄는 B-17 6기가 전장에 진입했습니다. 블레이키 소령의 B-17 편대는 이날 미드웨이 항공력을 보충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급히 편성되어 오던 중이었는데 미드웨이에 착륙하기 직전에 히류 발견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블레이키와 스위니의 B-17 편대는 히류와 호위함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침과 동일해서 단 한 발의 폭탄도 일본 함들에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길고 길었던 1942년 6월 4일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히류 폭격을 마친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 항공대가 복귀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지고 캄캄한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16의 스프런스 제독은 태스크포스 17 사령관이며 전체 미 함대를 지휘하는 플래처 제독에게 무전을 보내 다른 지시사항이 있냐고 물었고 플래처 제독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플래처 제독은 잘 싸운 태스크포스 16의 엔터프라이즈보다 더 신경 쓸 것이 있었는데 바로 히류 2차 공격대로부터 좌현 쪽에 어뢰 2발을 맞고 급속히 기울어진 태스크포스 17의 유일한 항모 요크타운이었습니다. 요크타운 항공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상 시리즈에서 다룬 바 있는데 급강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기적적으로 복구했지만 어뢰 2발로 인해 이제 함재기 이착함 등 전투를 치를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한 플래처 제독은 지시사항이 없다고 한 후 스프루언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스프루언스 제독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의 작전을 진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플래처 제독이 상관이니까 요크타운이 전열에서 탈락한 상황에서도 스프루언스에게 이러쿵저러쿵 명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처 제독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태스크포스 16 지휘를 스프루언스가 잘할 것으로 보고 자존심을 차리기보다 미 함대에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6월 4일 전투는 끝났지만 밤에도 상황은 양측에서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6월 4일 전투의 종료와 희류의 상황을 일본 측 입장에서 보았는데 나구모와 야마구치 그리고 미군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지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